안전 위험 업무 외주와 금지 입법 제정을 촉구한다. 희생자, 실종자 가족 생계 지원 및 재난 유급 휴가제도 도입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네, 이런 모든 요구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유가족들과 함께,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해결을 위해서 힘차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참여하신 노동조합과 단체들 대표해서 6분을 모시고 2분입니다. 더 넘어가면은 야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분씩에 걸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각 결의 발언을 짧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성북전동차 승무지부 박상수 지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김수경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공공의료노조 노조연맹 이정현 의료연대 본부장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의료운영화 저지 번국권을 대표해서 공화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고요. KDX 범대를 대표해서 최용준 공동집행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의 명복과 그리고 지금도 처간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들의 기적같은 무사 귀환을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부본부장 김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진주의료원 폐업치료를 놓고 계속 싸워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싸우는 중입니다. 착한 적자는 지원되어야 하고 착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착한 규제의 완화는 결국 국민의 참사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의료보험 기반 당연지정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착한 규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켜져서 우리 국민이 언제 어디서 아프든 돈이 있는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6월 총파업 투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개의 물결을 시작으로 좀 더 큰 물결로 이어져서 이 큰 파도가 우리 이 민영화를 막고 우리 국민에게 다가올 의료의 대재앙을 막는데 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세월호 참사 해결의 첫 발걸음입니다. 반드시 진상규명해내고 책임자 처벌, 적절한 보상 이루어지도록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이정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생명과 안전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현장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런 병원 현장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경영과 효율 그리고 이윤이라는 그런 이유로 병원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이미 일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병원 모든 업무들이 외주 하청으로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이유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지면은 수술실, 중환자실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병원 현장입니다. 이런 병원이 이제 영리병원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어려운 민영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 끔찍한 세월호와 같은 이런 것이 바로 이후 우리에게도 닥쳐올 상황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그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들 반갑습니다. 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정부승무지부장 박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는 철도 노동자들은 아마 다른 국민들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월호에서는 시민들이 500여 명이지만은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에는 보통 2,000명 내지 3,000명을 시민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만약에 철도가 민영화가 돼서 세월호처럼 자본의 논리에 안전보다 돈이라는 그런 자본의 돈벌이 시간이 되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아마 세월호 참사보다 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4일간의 긴 파업을 통해서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의 영혼, 온 국민들의 영혼들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철도를 어떻게든지 자본에 넘기려고 해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철도 노동자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새로운 교훈을 삼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철도, 국민의 철도, 가장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향후 철도 노동자들은 끈질기게 민영화 전입투쟁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동지들,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 전입투쟁하는데 결코 외롭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 투쟁은 정부나 재벌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철도 노동자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앞으로 그 투쟁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 투쟁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철도 민영화 저지 건국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는 규제화나 민영화가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집권하자마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철도 KTX를 민영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하반기 철도 물류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의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KTX 민영화 추진 이후에도 철도 노동자들에게 1인 승무, 강제 전출 등으로 철도 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이윤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답게 계속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은, 그 철도 노조는 민영화, 1인 승무, 강제 전출이 단지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민영화 저지 건국본은 지난해부터 민영화가 강행되고 1인 승무가 강행되고 강제 전출이 강행된다면 철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서울 지하철 사고도 바로 규제 완화와 이윤 지상주의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 저지 건국본은 철도 노조와 함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쟁에 계속 함께할 것이며,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거에서 맞서서 철도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에 함께할 것을 여러분께
네, 반갑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의료 단체 연합의 최규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4월 16일경에 의료민영화 관련 영리 자회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공청회나 국회 논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영리병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 제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리병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슬프고도 잔인한 현실이지만 지금 아이들의 죽음으로 잠시나마 의료민영화가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친 정부는 그렇게 아이들의 죽음을 쓸어버리고 다시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의료민영화로 가는 로드맵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모를 것 같은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가 이미 5월 2일 처리됐습니다. 이 미친 정부는 아이들의 죽음을 밟고 여전히 이윤을 위한 질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따져봅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낡은 배를 30년까지 쓸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규제 완화가 근본적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4월 16일 그날 아침 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차디찬 바닷속에 아이들을 생매장시킨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영화 때문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구조조차 민간 기업에 맡겨버린 그 민영화가 결국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설프게 세월호와 의료 민영화를 엮는다고요? 여러분 그 잘난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연구 결과에서도 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비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2%나 높았습니다. 즉 비영리병원으로 가면 살았을 사람이 영리병원에 가서 1만 2천 명 정도나 죽어나간 것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사람들 목숨을 앗아간다는 게 거짓입니까? 과장입니까? 더 문제인 것은 그렇게 영리병원이 되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건희처럼 민첩한 비서를 둔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삼성 서비스 노동자들처럼 피땀 흘려 일해도 제대로 된 대우조차 못 받는 노동자들, 염호석 동지처럼 죽어 뼈가루가 돼서도 고통받아야 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일 것입니다. 가난하면 제주도 말고 경주나 가라는 저들의 다음번 말은 돈 없으면 영리병원 가지 말고 죽으라는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윤의 눈에만 이 나라 이 정부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죽은 아이들이 잠시나마 막아준 의료민영화를 우리가 이제 막아내야 합니다. 더 많은 가난한 아이들의, 더 많은 가난한 노동자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싸워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이 싸움 함께해서 끝까지 막아냅시다. 고맙습니다. 차려